세 분 연자분들은 조금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12시 10분부터 원래 점심시간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미 이제 10분이 경과를 한 시점인데 그래도 워낙 중요한 문제들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한 10여 분 정도 좀 추가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주환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치 기반 지불 제도는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지불 제도로 아직 셋업이 되지 않고 시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별 지불 제도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생겼는데 DRG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면서도 행위별 지불 제도와 마찬가지로 원가 보전을 안 해주는 바람에 DRG를 도입한 몇몇 질환들, 대표적인 게 분만 같은 경우 완전히 붕괴가 돼서 전국에 분만을 받는 의원과 병원을 사라지게 만든 그런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가치 기반 지불 제도가 완전히 셋업된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요는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그걸 객관적으로 수가로 바꿀 수 있느냐가 이 요점이고, 결국은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잘못 측정하게 되면은 가치 기반 지불 제도라는 거는 아예 근거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이해한 건 모르지만 야간이나 주말에 하는 것을 조금 더 주는 거를 가치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가치 기반으로 하면 코로너리 아트리에 스텐트를 넣었을 때 환자가 죽으면은 성과가 안 좋으니까 지불 안 하고, 환자가 기능을 차리면은 그 성과를 많이 냈기 때문에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구체적으로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부 예라도 질문을 드립니다. 네, 오주환 교수님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더 귀한 전공이 젊은 분이 손들었던 것 같은데 질문 더 듣고 뒤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질문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이었던 정용이라고 합니다. 홍윤철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수련 제도와 관련한 강의라서 좀 더 잘 들었고, 특히 이제 지역 기반의 의료가 좀 더 활성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수련하면서 느꼈던 것은 생각보다 이제 환자들이 1차 지역 의료 기반 시스템을 진료를 받을 때 본인들이 이 지역 의사들을 잘 못 믿는 경우가 좀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하는 그런 이제 지역 일반이 지역 인턴 하는 제도를 했을 때 환자들이 느낄 때는 그 진료를 좀 열등한 진료 혹은 이제 믿지 못하는 진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수요를 통제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지금 봐서는 그 환자들이 지역의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냥 대학병원에 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경우에는 지역에서 하는 수련이 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2년간의 과정을 마치고 본인의 어쨌거나 전공을 선택할 때 앞으로 저희가 소위 부르는 기피과에 대한 그런 리스크 관리나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은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의사들이 생각할 때는 본인 전공을 생각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기피과를 기피하는 문제는 여전히 계속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홍철 교수님께서는 따로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 저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홍윤철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을. 그러면 우리 전공의 선생님 그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수련과 노동 환경 개선은 시작점이자 출발점이지만 그것으로 다 의료개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네트워크 수련이거든요. 네트워크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이 1차 의료원과 2차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수련을 하자는 것이죠. 책임이 상급종합병원이 지는 겁니다. 그게 수련의 책임을. 그렇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의 질이 낮은 거 하는 것은 직금 수련이 그런 거예요. 직금 파견 나가면 다 불만이에요. 전공의들이. 왜 그러냐면 갔더니 우선 지도 전문의도 없고 이게 뭘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하는 행위를 보니까 수준이 낮고 이제 이렇게 그거 외에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대학병원이 지게 되는 거예요. 수련병원이. 그렇게 되면 수련병원과 대학병원은 당연히 책임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돼 있는 기관의 수련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동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병원은 그 대학병원의 그 질관리 수준에 맞지 않는 곳은 네트워크에 안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받을 때 그런 네트워크의 요건에 맞을 수 있는 1차와 2차 의료기관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이드해서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와 같이 방치된 상태에서 지역에 가서 수련받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 그게 현재 시스템이 그걸 고치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기피과 문제. 기피과. 네. 그거는 여전히 사실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의료 제도가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상당 수준 완화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아까 조금 전에 가치 기반 얘기도 했지만 그러면 가치가 어떤데 사회적 가치가 어디에 더 있느냐. 이렇게 물론 가치를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는 많은 논의를 해야 되지만 자, 우리 사회적 가치를 보자. 사회적 가치가 좋은데 더 많이 주자.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를 줘야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인센티브에 의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다 그 이전에 어떤 커미트먼트가 있어서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인센티브가 더해지고 시스템 개혁이 되면 그 부분의 문제도 같이 해결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치 기반 관련한 질문 답변 드릴게요. 어떻게 이게 가치 기반 밸류라는 건 재미난 이름인데 value라고 하는 거는 이게 by definition 부정할 수 없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 그걸 가치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사회적 가치. 그거를 달성을 잘할 때 더 많은 페이먼트를 하는 시스템. 이게 가치 기반 밸류, value based payment 혹은 value based healthcare라고 부르는데 미국이 그 무지막지한 엉망진창인 돈을 쓰면서 건강지표는 아주 나빴던 걸 탈출하게 만들 최근 10년간 오바마 케어의 이제 다른 이름 그 안에 있는 핵심인데요. 아까 그 예시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에 예시로 답을 해보겠습니다. 영국 예산제 방식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산제 혹은 1차 의료 인두제 이런 걸 쓰고 있었어요. 이거는 정해진 1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덜 쓰면 서비스를 덜 제공해주면 덜 제공해줄수록 남은 차액이 이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의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위별수과제에서는 반대잖아요. 많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제공할수록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의사 한 사람이 서비스 양이 시간이 자동으로 같은 일인이 한국에서는 영국 사람들보다 2배, 3배씩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김윤, 정영선 두 분이 얘기한 그 숫자에 person으로 할 때 그 오류 사실 person time으로 해서 해보면 반대가 되는 역전이 나타날 텐데요. 그렇게 진행을 할 때 과소의료는 어떻게 벌어지냐면 돈을 안 서비스를 덜 제공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공공병원들, 영국에 있는 그 공공병원 80% 가까이 되는데 90%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어떤 선생님이 진료하는 그 병원은 이상하게도 무슨 수술하면 사망이 엄청 많아요. 특별히 난이도 높지도 않은데. 근데 감사를 시작했고 그 감사 결과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해고가 됐고 기사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걸 가치가 낮은 거라고 사회가 본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열심히 했지만 죽을 수 있잖아요. 그걸 방어를 이 경우에 영국이 해주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됐다면 그럴 수도 있죠. 5사람이 그렇게 됐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5,000명이 그렇게 됐다면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라지 넘버 규칙이라고 부르는데 low of large number로 붙이는데요. 주사위 6개 면이 있잖아요. 던지면은 이렇게 6번 던지면 평균이 3.5예요. 그러면 6번 던지면 3.5가 나오냐면 아니에요. 막 10도 나오고 막 엄청나게 튀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아까 우리 교수님 물어보신 것처럼 3.5가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실제 나의 실력은 내 가치는 3.5를 가치를 갖고 있는 의사지만 하다 보면 10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재미난 거는요. N수가 늘어나면 이게 3.5로 쫙 붙어요. 빨래줄이 됩니다. 그래서 N수가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자신이 책임지는 환자의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자기 실력을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데서 예컨대 제일 가장 오래된 가치 기반 의료 시스템은 그 미국의 보스턴에서 오바마 케어 2년 전에 보수 정부 시장에 있을 때 시작한 블루크로스 블루쉴드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비영리 민간보험에서
가입자인 일반인들과 환자 그리고 공급자, 의사 선생님들과 병원들이 자유롭게 이 가치 기반의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게 최초 시효예요. 근데 이게 8년간 팔로우업 논문이 2019년 가을에 출판됐습니다. 하버드 의대그룹이 출판한 논문에 보면요, 여기에 쭉 이렇게 당뇨 한번 봤어요. 했더니 레퍼런스로 뉴잉글랜드 지역, 미국 동부 지역이나 미국 전역에 비해서 당뇨 컨트롤이 훨씬 더 좋아졌고. 답변을 조금만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를 조금 그래서 들어주십시오. 짧게 그 답을 하기 되게 어려운 거를 길게 아무튼 자, 그래서 고혈압 관리율도 그렇고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N수가 작을 때는 그게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N수가 워낙 크게 등록을 하니까 제일 큰 거는 의사 수가 나중엔 7년 차에는 의사 8천 명 정도 한 그룹으로, 여러 기관 한 그룹으로 페이먼트를 단일한 유니트로 받는, 지주회사 같은 걸 통해서 받는 이런 게 생겨났고요. 그렇게 해서 N수를 많이 함으로써 가치를 안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뭐로 측정해서 지불할 건지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안심하시고 그 가치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정부랑 논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건데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세미나 시간이 있으면 또 자세히 말씀 나누죠. 예, 저는 두 분하고 약간 견해가 다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의료정책 하시는 분들은 행위별 수과제가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표현합니다. 하지만 유럽의 GP 같은 경우는 주된 기전이 행위별 수과제입니다. 행위별 수과제의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럼 캐피테이션, 영국과 같은 내셔널 서비스는 캐피테이션이 의사에게 불리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면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캐피테이션이. 요컨대 어떤 제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져 있는 계약 메커니즘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FTA를 체결하는데요. 우리는 불리하다고 하기 싫어. 그런데 미국이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대로 된 FTA가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위별 수과제나 캐피테이션을 놓고서 그 최종적인 걸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계약 관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젊은 정홍희 선생님께서 2년 인턴 수료하면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를 하셨는데 아마 그 얘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전문의 수료를 맡다 전공의 수료를 맡는다 그러면 상당한 개인의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있나요? 보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있던 선택진료바 같은 게 전부 다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라디올로지를 특정 과에 어떤 속한 거 외에, 예를 들어서 내과 선생님도 자기가 오래 하다 보면 엑스레이 같은 거 잘 볼 수 있잖아요,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런 경험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부의 사무관이나 실장이나 장관이나 월급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 수련을 잘 시켜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수련을 받았을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있느냐? 물론 이 건강보험 계약같이 만약에 자기가 자율적으로 들어오는 계약이라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게 강제로 돼 있다면 그 건강보험 체계에 개인의 어떤 노력과 성취에 대한 시스템이 반영이 되는 게 공정한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없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수는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현재 시스템에서 반영이 될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넘기는 했는데 김태경 선생님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하고 싶었는데 그 캐나다에 있는 명의라는 방송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 방재승 위원장께서는 우리나라 최다 명의 출연자시거든요. 4회 출연을 하신.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은 지금도 캐나다는 대개 이제 수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기가 많으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데 유일한 그 대기가 명의 아래에서는 대기가 있거든요. 그 캐나다도 국민분들이 그런 명의를 찾아서 막 이렇게 닥터 쇼핑이나 이런 거를 하시고 싶은 욕구는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아까 우리 박형욱 교수님 말씀 주신 개개 의사들의 이 퀄리티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 문제 같아서요. 그래서 조금 의사들의 평가가 아까 인터넷에 오픈이 다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는 분들을 내가 찾아가서 내가 제대로 진료받고 싶은 거는 인간으로서의 또 본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냐. 첫 번째로는 의료 방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료에 관련된 방송을 하려면 굉장히 잘 정제를 해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코비드 중에 특히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뉴스를 보면서 왜곡됐다거나 잘못된 정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명의 그런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방송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의사들의 그 리뷰는 구글을 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별표 3개짜리 의사도 있고 5개짜리 의사도 있고, 그리고 환자가 원하면 가정의한테 나는 정말 토론토 제너럴에서 이 분을 보고 싶다 그러면 리퍼를 해줍니다. 오래 기다리겠지만 그런 건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무슨 구분을 지어가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환자들의 어떤 수능도라고 할까요? 환자들의 그 의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트러스트가 크기 때문에 이 의사가 자기가 못 보면 다른 의사한테 리퍼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수능도가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명의 방송부터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특히 뭐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태균 교수님께서 이제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라는 캐나다 기본 의료 시스템을 만든 그 부분에는 대단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OECD 보고서에서도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의료 부분에 있어서 빈부격차가 상당히 좀 해소가 되는 통계를 이제 OECD에서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지금 사회적으로도 빈부격차가 문제지만 의료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해결을 꼭 해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뭐 올해 재정 적자가 87조가 났니 100조가 났니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의료 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진짜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 분 연자께서 모두 다 이제 공통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의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지금 와 계신데 이 심포지움의 말미에 또 우리나라 의료 개혁을 진정으로 어떻게 할겠느냐의 패널로 참석을 하실 예정이라 그때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이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 연장 감사드립니다.